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생각인데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 아마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던 기본적인 함수의 모양입니다. 이 간단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이유는, 일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굉장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그려봤고요. 함께 제가 여기 있는 함수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y는 x. y는 x는 쉽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어렵다면 하나씩 접을 찾으시면 됩니다. x가 1일 때 y는 1이니까 이 점을 지나고, x가 2일 때 y는 2니까 이 점을 지나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만드신다면 y는 x라는 직선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y는 2x라면 y는 x보다는 기울기가 약간 일어선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고요. 얘가 아까 y는 x라는 그래프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라면, 그림을 잘 모르실 때는 점을 찍어 보시면 돼요. x가 1일 때 쟤는 어디를 지나느냐? 그럼 마이너스 1, 이 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0일 때는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인 점을 지납니다. 그럼 이 점과 원점, 이 세 점을 지나는,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다 보면 x 플러스나 이런 것도 점을 찾아가면서 그리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복잡한 함수, 이제 2차 함수라 하죠. 보통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y는 x제곱이 가장 첫 번째 그림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y는 x제곱은 원점을 지나고 약간 이런 컵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아까 직선과는 다르게 이 부분은 곡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x제곱이라고 한다면 x제곱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줄어드는 y는 2x제곱,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반대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 아까 x제곱을 뒤집은 듯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 8번 같은 경우 이제 ax의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하면 3차 함수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많이 보시지도 않았고 그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온다고 하면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6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6번을 그린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일단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0을 집어넣을 경우에 얘는 2 곱하기 4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10. 그러니까 0일 때 10의 점을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고, 그리고 뭐 1을 넣어볼까요? 1을 넣게 되면 2 곱하기 1 더하기 2는 3. 그러면 여기 1, 3, 이 점을 지나게 되겠죠. 이걸 식으로 그려본다고 하면 아마도 천천히 몇 개 점을 더 넣어서 그려본다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얘가 y는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이러한 함수들은 각 좌표들을 점을 하나둘씩 찍어 본다고 하면 그걸
자신이 없으면 여러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면 그래프의 모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함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점을 찍어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 표기를 하고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Y는 fx의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x는 독립변수이고 y는 x에 의해서 함수값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변수라고 한다면 하나의 변수에서 하나의 변수로 가는 함수를 1변수 함수라고 하고요. 다변수 함수는 약간 1,2라는 좌표에서 뭐 새로운 숫자 하나로 가는 그런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아까 앞에서 그 8번과 같은 뭐 x 3승, 뭐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모양 꼴인데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다항식으로 구성된 다항함수인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항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찾기가 어려운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x가 0일 때 fx가 얼마가 나오는지 뭐 1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3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하나 둘씩 구해서 선을 연결하시다 보면 최소한 그림은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값이 함수가 x가 얼마일 때 y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런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함수들로 더하기나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앞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의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왜 저렇게 되지?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함수의 덧셈은 그냥 함수 만약에 두 개가 있다. f랑 g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걸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된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용이죠. 그리고 함수와 상수의 곱셈.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앞에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그냥 2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뭐 함수값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붙이시면 됩니다. 뭐 2가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뺄셈도 뭐 덧셈과 똑같이 그냥 f에서 g 함수를 빼면 어떻게 되지? 그냥 우리 계산한 것처럼 빼시면 돼요. 그리고 곱셈은 두 함수를 그냥 곱하시면 되고 나누기도 일반 나누기가 똑같습니다. 단지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게 분모 자리에 0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사칙연산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개념인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뭐 계산하는 게 많긴 하지만 전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3x-2이고 gx가 x제곱 플러스 2x-3일 때 f 플러스 gx를 구해라. 자, 그러면 f 플러스 g의 x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fx 더하기 g의 x. 이것은 그 위에 문제 fx랑 gx가 나와 있기 때문에 3x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같은 차수끼리 더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여라.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f 더하기 g의 1값은 1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 빼기 5 그러면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함수 두 개의 합한 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x는 1에서 저 두 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f의 1을 구하고 g의 1값을 구해서 얘는 1 더하기 0는 1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3 곱하기 gx는 어떠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각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개를 곱하라고 하면 이 두 다항식을 합해가지고
다항함수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G 나누기 F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걸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gx분의 fx가 될 것이고, 이거는 3x 마이너스 2 나누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이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번과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2번에서 함수들의 정의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봤을 때, 여기서 이 부분의 정의역은 x-3, 이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안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는 안 되고 x는 3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gx라는 함수는 실수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함수였는데, f 나누기 g의 함수를 한다고 하면 g분의 f 함수를 구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진 않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x가 3인 경우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유지되진 않습니다. 두 숫자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더하기나 곱하기, 뭐 상수의 곱, 아니면 나누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인데, 나누기일 경우에 분모가 0인 부분을 조심하면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에서 앞에는 함수에 그냥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했다면, 함수에서 약간 특이한 뭐 연산이죠. 합성함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합성함수는 함수가 두 개가 있을 때 함수를 두 개를 지나가는 모양인 셈입니다. 정의를 하거나 표기를 할 때는 g.f를 하면 a에서 c로 가는 함수이고, 표기는 이와 같이 합니다. fx로 먼저 가고 그걸 g함수에다가 한 번 더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f의 가를 f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얘가 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g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보면 a로 가게 되죠. a. 그렇다고 하면 표기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g의 f의 가는 무엇이냐? 그러면 g 전에 f 자리에다 가를 집어넣고 이 다음 값. 근데 f의 가 값이 2이기 때문에 이거는 g의 2. 따라서 저 함수, 이 함수에 따라가다 보면 이 값은 a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합성함수는 두 계단을 이어서 함수가 하나, 둘이면 하나씩 지나가는 값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신다면, 네, 3x, fx는 3x-2고 gx는 x분의 2일 때 다음을 구해라. 1번 f' g의 x라면 이거는 f의 gx. 그런데 g의 x가 x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f의 x분의 2. 이게 다시 함수 x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의 x분의 2 마이너스 2. 그래서 x분의 6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천히 합성함수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에 있는 함수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함수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5번 같은 문제, 숫자로 해서 직접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겠죠. 5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5번 문제, g의 f1이다. 이것은 g의 f1 값을 찾는 거고, 그럼 f1이라면 여기서 f1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2는 1이기 때문에 이것은 g의 1값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이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쉽게 2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g의 f1은 2값. 그러니까 생각보다 함수를 그냥 2번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합성함수라고 하면 뭐 굉장히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합성은 또 뭘 합친다는 거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함수를 2번 계산한다, 그 정도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함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합성함수 다음에 또 다음 개념을 넘어가기 위해서 함수의 몇 개의 정의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가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운데요.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 점들이 각각 하나로 연결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1대1 함수로 합니다. 얘도 하나 더 가야겠죠. 이건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함수 값이 두 개가 왔는데 이 값은 어디에서 온 거지? 보면 그걸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왔지? 그러면 얘 또는 얘 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고 그냥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각 화살표가 날아가는 게 매치업이 하나 대 하나로 1대1로 되는 걸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전사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역과 그 공역이 일치하면 전사함수랍니다. 전사함수 전체적으로 다 맞는다는 얘기죠, 화살표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사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A란 집합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A로만 간다, A에서 B로 간다, 한 점으로 간다, 이건 전사함수입니다. 왜냐하면 B라는 공역에서 치역이 얘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사함수가 아니고 만약에 하나의 점이 또 있어서 A에서 B로, 그러니까 B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가 다 선택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전사함수가 됩니다. 조금 개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1대1 함수와 전사함수, 뭐 쉽게 예를 들면 저희 그냥 프로그램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있죠. 나는 솔로를 보게 되면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각각 참가자들이 5명이 나와서 만약에 남자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첫인상 선택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일치하지 않게 딱딱 한 명씩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1대1 함수, 그리고 여성 참가자가 한 명의 소외도 없이, 그러니까 짜장면 드신 분이 안 계신 거죠. 고속정식을 안 들고 여성 참가자가 모두가 선택을 받았다, 남자분들한테 한 명 선택을 받았는데 모두가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전사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들끼리 서로 한 명씩 모두가 커플이 되었다, 그렇다면 1대1 함수이자 전사함수인 쌍사함수가 됩니다. 뭐 두 개를 합쳐서 전단사함수라고도 하긴 하는데, 쌍사함수 그리고 전단사함수,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보시면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오늘의 커플 최종 결정은 1대1 함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전사함수가 되었는지, 모두가 행복한 전단사함수가 되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실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게임으로 하는 사다리 게임, 사다리 게임은 전형적으로 쌍사함수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사다리 게임 보통 이렇게 그리죠. 여기에서 뭐 A, B, C 선택을 할 때 1, 2, 3 어디로 떨어지냐면 A는 3으로 가고 B는 1, 그리고 C는 2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A, B, C 그리고 1, 2, 3에서 1, 2, 3이 모두가 선택되고 A, B, C에서 하나씩 1대1로 매치업이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다리 게임이 쌍사함수이자 전단사함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건 과연 어떤 함수인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예제를 보시면 함수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fx가 2x-1이다. 그러면 이거는 1대1 함수이냐, 전사 함수이냐, 혹은 쌍사 함수까지 되느냐를 봤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은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1 그림을 그리면 잘 모르겠으면 또 하나씩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x가 0일 때 마이너스 1, 이 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x가 2분의 1일 때 0을 지납니다. 여기 2분의 1일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 함수가 y는 2x-1이라는 그래프가 되죠. 보시면 x가 하나일 때 y는 하나밖에 매치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y의 전체 공역에 대해서 직선이기 때문에 다 y가 선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단사 함수입니다. 쌍사 함수죠. 1대1 함수이자 1대1 그리고 전사. 그러므로 쌍사.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전사 함수인지 쌍사 함수인지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역함수라고 하면 역원과 똑같습니다. 함수에 어떤 연산이 존재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항등원이나 역원을 찾게 마련인데 함수에서도 합성함수라는 어떤 연산 비슷한 개념이 있다면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고 그 역함수를 정의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정의가 하기 어렵고 1에서부터 g라는 함수가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c로 간다. 그렇다고 하면 1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럼 b에서 오고 2는 a에서 오고 3은 c에서 온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가 다시 돌아오는 함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에서 출발해서 다시 1로 돌아오는 함수. 그게 g 인버스라고 표현하고 g에다 마이너스 1이라는 승수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역함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함수인 것도 무슨 개념이지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살면서 보면 만약에 A, B, C가 어떤 장소라고 하고 1, 2, 3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A를 가는데 2시간이 걸리고 B를 가는데 1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지나면 C에 도착한다. 그러면 거꾸로 언제 도착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나 A를 도착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리겠구나. 그럼 나 2시간 뒤에 도착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역함수입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어디 도착한다. 그 점이 있으면 이 도착점에서 몇 시간이 걸리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역함수의 쉬운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함수를 그럼 실제로 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fx 가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되어 있을 때 역함수는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fx 대신에 y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요. y는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x는 y-2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f 인버스 y는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죠. y-2.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f 인버스 y는 y-2이고 fx가 x 플러스 2라면 두 개 함수를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인버스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를 합성을 해서 x를 집어넣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아까 합성함수에 계산했던 방법대로 fx가 될 거고
이거는 f 프라임의 x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구한 역함수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y 자리에 들어가는 y에 이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x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함수 f 인버스라는 것은 x가 f를 타고 한번 갔다가 다시 역함수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이게 역함수의 정의이고 구하는 방식은 그냥 y는 x 플러스 2라고 해놓고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다시 돌아오는 x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역함수로 계산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조금은 복잡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예제들을 혼자 풀어보시면서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